다시 찾은 아버지. 생전에 무뚝뚝했던 그가 부쩍 그리워지는 요즘. 평소에 말씀은 좀 없으셨고 좀 온화하신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큰 소리도 잘 안 내시고. 한여름에 뙤약볕을 뚫고 발걸음을 재촉한 딸 영숙 씨. 출발할 땐 아득하더니 눈 깜짝할 새 아버지 앞이다. 향년 89세. 아버지 고만경 장인은 고향 땅에 묻혔다. 지난 5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았다. 고인이 눈 감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청송백자. 자신의 작품들과 인사를 끝으로 그는 그렇게 떠났다. 평생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이 잔을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달랠 길 없는 아쉬움을 애써 털어내본다. 우리는 다 잘 지낸다. 아버지는 아버지 없으면 아들 큰일 날 줄 알지만 아들 잘 지낸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았을 때, 계실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없고. 청송에 들어오시기 전에 만드신 그릇은 제가 그러니까 한 십몇 년째 그냥 생활 속에서 쓰고 있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하나씩 깨트리면 그때는 좀 아쉽고 짠하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냥 깨끗한 종이에 싸서 버려요. 평생의 수건이자 어쩌면 소명이었던 일. 그 강한 염원은 식어버린 가마터에 불씨를 되살렸다. 50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조선시대 대표작이 청송백자. 끊겼던 맥을 잇고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청송백자 기능 보유자 고 고만경 장인이 있기에 가능했다. 불꽃처럼 뜨거웠던 열정. 고만경,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청명한 하늘 아래 주황산을 병품처럼 두른 위치에 자리한 이곳. 청송의 대표 문화공간 중 하나인 청송백자 전수관이다. 이제는 보기 힘든 전통 가마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이곳이 고 고만경 장인이 삶의 마지막 혼을 불태운 곳이다.
그가 떠난 뒤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수장 윤한성 관장. 수석 전수자이기도 한 그는 스승과 함께 이곳을 열기 위해 오랜 시간 발로 뛰어왔다. 전시되어 있는 그 자기는 청송백자의 전통적인 형태들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청송백자 전수관은 그 2009년도 7월 1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 전부터 청송군에서 이제 청송백자의 그 전통적인 뭐 역사적 가치를 복원 사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2009년도에 청송백자 전수관의 개관으로 해서 드러나고 이후에 이제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 매일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처음 전수관 문을 열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데 하루에 40점에서 50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초기에는 청송백자가 이제 어떤 복원의 중심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지금 현재는 청송백자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브랜드 강화라든지 수량은 확실히 좀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의 기틀을 닦은 고만경 장인을 이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고만경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저희 젊은 사람들만큼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해 하셨어요. 뭐 안 그러셔도 되지만은 저희들한테는 좀 그게 좀 미안해 하셨는지 본인 글을 쓰시는 것도 좀 이제 불량난 거를 계속 쓰시고 하셨었거든요. 저희한테 조금 하나라도 더 못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했던 스승. 어느새 제자는 그런 스승의 성품까지 닮아 있었다. 좀 보시면 어떠신가요? 잘 만들어졌나요? 제품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구워졌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옛날 그 청송백자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만들어낸 소박하고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네. 그와 스승의 인연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기능 보유자셨던 고만경 선생님을 제가 대구에서 이제 2002년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그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 개인 공방에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청송에 와서도 아마터라든가 청송백자를 만드는 원료, 뭐 도석이나 또 의약 원료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번 끊어진 청송백자의 맥을 다시 잇기 위해선 청송의 가마터부터 전부 뒤져야 했다. 현재 청송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총 48개. 가마터 지표조사 결과 이곳 청송에서 늦어도 16세기부터는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찬란했던 옛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세월의 빛바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스승은 노년의 귀한 시간을 오롯이 이곳을 위해 쏟아부었다. 여기는 이제 그 고만경 선생님 작품을 모아둔 전시장입니다. 가장 많이 만드셨고 좋아하셨던 그릇들을 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 모아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사발 대접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주 쓰는 그릇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만든 그 작품들이 옛날 형태인 뭐 이런 그 뭐 합 같은 거, 향합인데 향을 담는 합인데 이런 것부터 해서 근대기, 조선 후기부터 이제 근대기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제기류 그런 것들 처음에 오셔서 많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자기들, 뭐 그 음식이나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작은 그릇들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고, 청송백자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 보시면 몸통의 중앙 부분이 굉장히 이게 볼록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양파 모양으로. 이런 형태가 이제 주병이나 항아리에서 나타나는 청송백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송이 이 산악 지역이고 배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항아리에다 담으면 걸어 다니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다 쏟아지니까 배를 좀 이렇게 많이 내고 입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음식물 운반할 때 좀 덜 흔들리도록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양구백자, 해주, 회령자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선시대 4대 미녀로 꼽혔던 청송백자. 고려 청자가 양반들의 자기라면 백자는 서민들의 자기였다. 밥그릇, 국그릇, 종지 등 화려함보다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담아냈던 그릇. 고만경 장인의 마지막 염원은 이 청송백자를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었다. 사실 힘든 게 없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술적으로 어떤 그 방법이나 과정들은 선생님이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같은 그 장소에서 같은 장인이 오랫동안 하더라도 가마를 조금만 수정 뭐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뭐 10번 이상 불을 떼야지만 옛날의 어떤 그 원형 그대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옛날 그 방법대로 다 하고 했는데도 그 결과물이 이제 가마 안에서 그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것도 원료 자체가 같은 광산에 나는 원료도 채굴할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대로의 어떤 청송백자로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통 방식을 따른 고집스러움. 그렇게 청송백자는 복원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전수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윤관장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망치질이 한창인데 화풀이라도 하는지 애꿎은 돌만 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흰 부분을 따로 이제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청송백자를 만드는 주 원료인 그 도석이죠. 도석을 채굴하는 곳입니다. 이제 다른 걸 섞지 않고 그것만 분쇄를 하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도석인데요. 우리나라 도석 중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그 도석이 우리 청송 도석입니다. 그래서 그 도석을 원료로 해서 저희가 청송백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도자기라면 흙을 이용해 빚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송백자는 조금 다르다. 이 질 좋은 도석을 빻아서 만드는 것인데 덕분에 내화력이 강하고 기벽이 얇은 것이 청송백자만의 특징. 여기에 백옥 같은 흰 빛깔은 덤이라는데 1400년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백토의 산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청송.
조선시대 백자 도자기를 간청하던 관료가 폐지가 되고 이제 민영화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곳이 이제 중앙유업시험소였는데 거기에서 1912년에 우리나라의 도자기 원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를 가장 먼저 한 곳이 이 청송 도석광산이고,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밝혀진 바로는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원료이다. 또한 당시 청송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령토는 전국 제일로 꼽히며 경남 일대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고 1900년대 초 일본 각지로 수출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서민의 삶에서 청송 백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재료일지라도 수작업으로 채굴을 해야 한다는 것.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이럴 때 생각난다. 옛날 분들이 이제 대단하신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캐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저기 산을 넘어서 이제 공방까지 운송을 해서 품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셨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돌을 채굴하는 일이나, 그다음 아마 힘드시면서도 원래 시작하시게 된 게 이제 뭐 생계나 뭐 이런 쪽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라서 아마 힘드셨지만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돌덩이에 사연이 가득하다. 채굴한 도석은 곱게 가루로 빻아야 제작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돌을 캐는 일만도 벅찼을 그 옛날, 어떻게 했을까? 시계 말고 말아. 작업장 한편에 놓인 크고 무거운 대형 디딜방아.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나눠보지만 잠깐 새 온몸이 땀범벅이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하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매일 이렇게 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혼난 적은 사실 뭐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원료를 유약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제 저희는 자꾸 뭔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바꿔보고도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렇게 하다가 걸렸을 때는 그걸 보시면 이제 호통을 치시고 뭐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이 혼나기도 했죠. 뭐 재료를 다루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게 저희들한테 또 교육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15소년 고만경. 아직 어린 티도 벗기 전 그는 사기 공방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으며 어렵게 연마한 그릇 만드는 기술. 그는 청송 내 여러 공방에서 사기 대장의 길을 걸었다. 그의 손끝에서 수준 높은 청송백자가 참 많이도 탄생한 시기였다. 15살 먹어 보통 해가지고 한 10년간 했는데, 힘든 점은 이제 밤잠 못 자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들었고, 배우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또 옛날에 다 배워가지고는 물건이 잘 팔리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 일이 잘 추진돼 나갔지. 스승이 스승에게 배웠던 대로 이제는 제자가 따르고 있다. 그런데 애써 분쇄한 도석가루를 물에 풀어놓는 윤관장. 백자의 표면처럼 물 색깔이 뽀얗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도석가루. 청송백자의 원료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는데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그 입자의 크기는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것만 사용해서 빚어야지만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 그 가루를 넣어서 휘저은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침전시키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 위에 아주 고운 흙물만 걷어서 이제 이 지당으로 넘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고급의 재료라도 거르고 걸러야 비로소 청송백자가 될 수 있다. 이 까다로운 과정을 그는 평생 지켜왔다. 조금 더 쉽고 편한 길도 있으련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 외에는 한눈 파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청송백자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좀처럼 전수관을 떠나지 않았던 고만경 장인. 그를 기억하는 이도 많지는 않다. 인근의 한 과수원. 이곳에 그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매년 해오는 일이지만 농사의 하루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김학규 씨. 고만경 장인의 처남이다. 농사일을 하는 처남은 평생 도자기를 빚은 매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시장기가 돌아 입이 심심하던 찰나 말 꺼내기도 전에 재빠르게 새 참상을 봐온 부인. 수고해요. 그렇게 아파요. 누가 금술 좋은 부부 아니랄까봐 마주 앉아 술잔부터 기울인다. 술도 한잔 하시오. 역시 술은 일하다가 땀 흘리고 먹는 게 술이구만. 맛있다. 새참 하나도 꼭 청송백자에 담아야 맛이란다. 예, 뭐 술은 똑같은 술인데 이 깨끗한데 이렇게 백자에다가 부어가 먹으면 마음이 더 깨분한 같은 게 술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라에다가 담아가 이래 이고 맞아,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아줌마들 많이 이고 댕겨가 그래가 키가 자꾸 적어지. 약간은 부딪혀 깨져보고 진짜 많이 깨 먹었어요. 고만경 어르신이 만든 거예요. 저희들 집에 지금 사용하는 거. 옛날에서 이 백자 같은 그릇 이어서 옛날에 만드는 거 많았지. 막가이 스댄 그릇 다 바꿔버렸지. 그리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쓰니까 이제는.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시간. 이제 몇 점 안 남은 백자와 소소한 추억거리만 남았다. 조선 후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경북 동북 지역을 대표했던 청송백자의 초기 모습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백자라기보다는 짙은 회색에 가까웠고 굽리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소박한 대접이나 접시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의 문양이
이렇게 단순하고 좀 추상적인 게 특징입니다. 도자기 백자를 만드시던 분들이 그림도 같이 도공들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화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소박한 게 특징입니다. 청송백자는. 조선시대 때는 또 신번제 사회의 그 관습이 내려오게 되는데 사대부가에 매낭국죽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조금은 좀 불편한 신분에 계셨던 분들이 주거했기 때문에 난은 아니지만 난을 치는 듯이 이렇게 좀 했고 우리 서민들이 살았던 그 마음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양은 있다 하더라도 풀잎 한두 장이 전부. 서민들을 위한 생활 도자기인 만큼 과정과 형태를 단순화한 것이다. 주막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정겨운 대화도 나누고 한 잔 기울이고 했던 우리 서민들의 그 질펀한 그런 문화를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송백자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담백하고 여러 생활에 또 실생활에 실용적인 그런 도자기 같아요. 그래 이런 거는 처음 느꼈습니다. 청송백자는 아주 흰 이 설백색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그런 깨끗한 심정을 이 도자기로서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 그 물질에 밀려가지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그 아쉬운 점인데 이게 계속 발전이 돼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자손 대대로 더욱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겹겹의 공정을 거친 정교한 토각 기법과 금색 유약이 녹아든 우윳빛깔. 본래 양반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백자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서민의 삶으로 들어왔다. 당시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붙잡혀가면서 단순하게 변모하기 시작한 것. 청송백자도 그렇게 꽃피웠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대량 생산품들이 나오며 맥이 끊기는 운명에 처한다. 그리고 유교 사변 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 공장이 중단돼 버려 가지고 못했는 게 약 한 40년 동안 못했거든. 이거 새로 한 지가 이제 한 7년쯤 됐는데 이게 청송백자가 감회가 새롭죠. 옛날에 하던 거 그게 없어졌다가 새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옛날에 하던 그게 이제 새로 대세로 나가지고 하니까 더 기분이 더 좋고 힘도 나고 그래요. 청송백자 전수관이 문을 연 지 10년.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깨끗한데 진짜 백자.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에 저절로 눈길이 간다. 아직 인터넷 쇼핑몰 되게 오래 걸리대. 왜냐면 저희가 1년에 주문 생산만 하는 것도 소화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현재 청송백자는 매년 200% 이상씩의 매출 갱신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헝가리 문화원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 전시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았고 또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와 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백자 전수관이 10년째가 되거든요, 내년에. 그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송백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난 그 50년, 100년 전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58년에 청송백자가 안타깝게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변화하는 어떤 그 생활 양식이나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제대로 그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만 너무 고집하는 것보다는 현대인들이 어떤 그릇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릇들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질 것인지 잘 읽어 나가면서 청송백자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앞으로는 뭐 서민 그릇이 아니고 명품 도자기로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송백자가 전통의 어떤 그 위치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송백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통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진화하고 있는 청송백자. 이미 국내 유수의 대회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의 청송백자가 있기까지 한 장인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떠난 뒤 그 공백을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채우고 있다. 수비 작업을 통해 모은 앙금이 순백색으로 잘 마르면 이제 빚을 차례다. 이 꼬박 밀기가 중요한 것은 이 꼬박을 얼만큼 잘 미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용해서 그릇을 만들었을 때 뭐 가마 안에서 터진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언제나 이곳에서 스승과 함께하던 작업. 혼자 하고 있는 지금도 고개를 들면 눈앞에 계실 것 같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저희들한테 이제 그 전수해 주실 때 매일 아침 저희가 이제 이쪽에 출근하게 되면은 먼저 항상 물레질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몸소 실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청송백자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도자기를 빚기에 적당한 모양이 완성됐다. 진짜 청송백자를 만들기는 사실 지금부터다. 사발짓기 단계인데 거기에서 뭐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장인의 손맛이라든가 청송백자만의 고유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백자는 전통 재래식 발 물레를 사용해 만드는데 가장자리를 손으로 눌러주면서 만드는 이 기술은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비법을 축적한 사기 대장만 가능하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손에 다 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드시고자 하면은 바로 이게 뭐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전에 뭐 어떤 그 사이즈로 만들 건지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도면 그리듯이 해서 그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또 그 실제로 물레질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은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후배들로 이렇게 가르쳐고 또 후배들이 따라서 잘하고 그러니까 더 뭐 이제 뭐 바랄 거 없죠.
언제나 스승 앞에 서면 작아지는 마음. 스승의 원숙한 실력과 그의 못지않은 노력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투박하지만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몸짓. 그가 청송백자 사기대장이자 향토문화유산 제1호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기장의 의미는 역사에 어떤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송백자가 5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마다 묵묵히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계속 해오신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 시대 장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스승은 그 스승에게, 그리고 제자는 그 다음 제자에게 그렇게 계속될 오늘. 스승과 제자는 청송백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도석이 그릇의 형태가 되어 밖으로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이제 청송백자로 태어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성 들인 작품이 상하지 않도록 가마에 넣는 순서도 세심하게 신경 쓴다. 앞쪽이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깨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은 좀 작은 그릇들로 넣고 뒤는 좀 큰 그릇들,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죠. 입구에 차곡차곡 쌓는 벽돌. 이 한 번의 작업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판가름 난다. 열이 많이 새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궁이에 가득 채운 연료가 다 타고 나면 창구멍에 떼는 불로 조절을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지만 일수는 늘 부족하다. 전수자들이 전수를 받고자 많이 오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도예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모집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젊은이들한테 이 청송백자를 만드는 기회를 많이 줘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멀리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사람을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히 도예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사람들. 체험 교실을 찾은 지역 주민들은 직업, 연령 상관없이 도예를 즐긴다. 솜씨는 서툴러도 자세만큼은 장인 못지않다. 어떤 점이 좀 매력이라고 느끼셨어요? 만드는 재미요? 조그맣게 한 줄로 시작했다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해요. 머그잔이요. 머그잔이요? 머그잔. 청송에 도석이 들어간 그런 머그잔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담는 머그잔. 너무 좀 심했나? 어떡하지? 뭘 만들고 계시나요? 지금 한 만들고 있어요. 식혜. 식혜 나오려고.
유리 락앤락 이런 데 넣는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청송 백자를 이제 알아가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또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생각을 하셨다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지역의 하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분들이 더 많이 좀 많이 배우시고 아셔서 청송을 알리는 다른 하나의 큰 인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청송백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서툰 솜씨로 완성한 청송백자. 오늘 밤 이 잔의 따뜻한 차와 함께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청송의 밤이 깊었다. 가마터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른다. 사람도 가마도 쉴 틈이 없다.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나무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통의 가마가 20도 내외의 경사를 가진 데 비해 청송백자 가마는 40도 내외의 급경사를 갖고 있다. 열 효율도 높이고 연료도 아끼기 위한 방법이었다. 덥진 않으세요? 더운 게 아니고 뜨거워요 지금. 가마 타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혼이 나간다 그래야 되나? 혼이요? 네. 이거 아까 저희도 이제 불 뗄 때는 여러 말이 말수가 적지만 더 말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가마에 불을 지피는 과정은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뭐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뭐 오랜 동안 계속 만들었던 정성 들여 만들었던 기물들이 오늘 하루에 뭐 어떻게 이제 얼만큼 예쁘게 잘 나올지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게 오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스승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따라 스승 생각이 깊어진다. 사실 그 선생님 계실 때는 크게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고 그런 걸 사실 많이 못 느꼈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무게감이 사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했고 사실 도구나 이런 것들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 계실 때 선생님 생전에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 다른 백자에 비해 재벌구이 없이 10시간 만에 끝나는 작업. 하지만 밤새 불 앞에서 눈을 뗄 수 없다. 그릇이 완성되기까진 내 삶도 없다. 195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청송백자를 전통 제작 방식으로 복원한 마지막 사기대장 고만경. 그가
묵묵히 풀 앞을 지켰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도자기, 도예가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예술적 철학, 뭐 장인으로서의 어떤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아주 철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처럼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그런 신념만 가지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높은 그 철학적인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이론적으로 막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나 사고를 잘 정리하고 표현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오로지 묵묵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신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도자기의 어떤 장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던 투혼의 불꽃. 장인의 혼이 깃든 청송백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청송의 가마는 오늘도 타고 있다. 사람이 떠나고 빈자리에 깃드는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다. 복숭아 내가 가지 친다고 아버지 치지 말라 카디. 먹을 사람은 원래 없다 하시더니. 아버지는 평생 어떤 풍경을 그리며 사셨을까? 돌아가신 후 지금에야 조금 알 것도 같다. 나는 나이도 살 만큼 살았고 대접도 받아봤고 아무런 여한은 없다, 인지가도 된다는 말씀을 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 작년 가을서부터 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삶이 그렇게 쉽고 평탄하진 않으셨고 또 중간에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이라는 거에 대한 짐을 두 사람이 아닌 혼자서 뿌려 나가시다 보니까 힘드셨던 부분들이 좀 많죠.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아버님이 청송백자를 시작은 하셨지만 누군가는 끝내지 않는 백자로 끌어가주기를 안 바라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생계를 위해 시작해 공방이 문을 닫을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일. 누군가는 계속 가야 할 길이었다. 청송백자 혼을 계속 이어나가야지. 그럴 계획이 있어요. 장인의 혼이 되살린 청송만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가난한 서민들의 그릇 청송백자. 그 그릇과 닮았던 20세기 마지막 사기대장 고 고만경. 그의 고향 청송에서 이제 그가 되살린 청송백자의 숨결을 느낀다. 이거 보면 요한데 멀쩡한 그릇 깬다고. 예. 저는 뭐 영감 뭐. 겨울 타임 아니에요? 아직 겨울이요. 깨도 돼. 예.